안녕하세요. 티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취득세 모르면 당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부동산 하면 세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다음에 보유할 경우, 매도할 경우에 각각의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이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취득세는요, 세금을 부과하는 이 물건 대상에 따라서 취득 방법에 따라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그 다음에 특례세율로 나뉘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할 때 내는 세금, 이 취득세가 표준세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요, 좀 참고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표준세율 한번 살펴보면요, 이 표준세율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초로 취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가 있죠. 신축이나 재축, 부시고 다시 짓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원시취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의 2.8%의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유상취득, 이제 증여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자, 유상 취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유상취득인데, 우리가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3%, 농지 이외의 토지하고 건축물은 4%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전, 답, 과수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토지는 이제 임야나 대지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일반 건축물들이 4%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로 받을 경우에는 같아요. 농지나 농지 이외나 3.5%씩 같고요.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농지인 경우에 조금 더 세금이 낮죠. 2.3%, 그 다음에 2.8%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유상취득에 해당이 되죠. 우리 일반 매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 취득세가 정해져 있는데요.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9억 초과일 경우에는 3%인데요. 자, 이 6억 초과 9억 이하는 2%인데, 기존에는 이제 6억 1천만 원이나 8억 9천만 원이나 똑같이 다 2%씩 내야 됐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이제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6억 조금 넘어가는 분들은 2% 내고 8억 9천만 원 2% 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다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성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차등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6억에서 7억 사이는 1.666%에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억 가까이 되는 8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2.999%까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세율로 적용을 하겠다 해서 올해 개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또 올해 개정이 되는 내용 중에 보면 개정이 됐죠. 4주택 이상 경우에는 4%의 어떻게 보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주택이 있고요. 추가로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수한 경우에는 원래는 6억 이하는 1%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채부터는 4%를 부과하기 때문에 5억짜리의 경우에 4%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원래는 1%니까 500만 원 내야 되는 거를 2천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되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 제가 항상 일반적으로 내는 기준세율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과세율인데, 이 중과세율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치성 재산이다 라고 하는데, 표준세율에다가 추가적으로 2%의 4배니까 8%를 더 추가적으로 중과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치성 재산의 종류 나와 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3억 이상 고급 주택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 다음에 검색하시면 지방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간추려서 지금 자료를 만든 거니까, 자세한 내용들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고급주택의 개발 비용이 원래 30억이면 이거는 원시취득에 해당이 되잖아요. 새로 짓는 거니까요.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8,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400만 원에다가 8%죠. 그래서 30억에 8%를 더 내야 되는 거니까 8,400만 원에
2억 4천만 원이죠. 3억 2,4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치스런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과세율 적용 방법 보면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요. 반대로 우리가 땅만 사놓고 건물을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이내에 짓게 되면 당연히 사치성 재산이 되는 거고요. 5년 후에 지으면 사치성 재산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5년 이후에 지으면 중과세 제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당연히 사치성 건축물 증축, 개축한 경우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뒤에 보시면 자, 고급 오락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박장도 포함이 되고 유흥주점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일반 건물을 매매를 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축이 아니라 그냥 유상계약이지 않습니까? 일반 매매이기 때문에 표준세율 4%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이 만약에 100억짜리다. 그러면 취득세만 봤을 때는 4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5층에 유흥주점이 있었던 거예요. 유흥업소가. 그러면 제가 이 유흥업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치성 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랬을 때는 몇 프로가 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2%의 4배니까 8%죠. 그러니까 100억에 플러스 얼마가 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8억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12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중개를 하신 분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중과세가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실제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뭐 실제 빌딩 뭐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걸로 빨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실제 이제 혹시라도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중과세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수 있지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인데요. 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거의 서울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공장과 건물을 짓는 거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서울 경기도권에다가 공장 건물을 지으면 표준세율에다가 또 중과기준 2%의 2배 4%를 추가적으로 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 경기도가 아닌 지역들이겠죠. 결국에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다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짓지 마라. 건물들을 이제 지방으로 더 분산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금을 더욱더 부과하는 게 밖에다가 공장을 신설할 때는 신설이지 않습니까? 원시 취득이죠. 2.8%입니다.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만 내면 돼요. 만약에 이제 서울 경기도권 이런 수도권에다가 신설할 때는 추가적으로 4%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총 6억 8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방에다 자꾸 분산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에다 공장 건물 짓지 마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 과밀억제권역에 산업단지나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 이런 지역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지역들은 중과세를 제외시켜줍니다. 생산기반 시설 갖춰져 있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을 시키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런 공장들은 중과세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죠. 일반 경매나 매매, 상속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어져 있는 것들을 사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신설이나 건물들, 공장이나 건물들을 신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용 업종. 이건 뭐냐면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리 공장이나 인쇄소 이런 것들은 중과세를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번째는요.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세인데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다가 똑같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고 전입을 하는 것들을 중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서 중과세 2%의 2배를 빼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서울 경기도권 말고도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나 광주, 뭐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은 지방도시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대도시는 다 포함이 되지만 서울 경기도권만 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 수도권에 짓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 이런 지역들에는 이 세금을 오히려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공장이나 법인이든 다 지방으로 가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과밀억제권에서 중과 제외되는 대상은 이제 직원용 사택을 짓는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되는 거고요. 도시형 업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하고 마찬가지로 꼭 도시에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지면요, 이 지금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도 맞지만 과밀억제권역도 적용이 되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세율 또 중과세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취득세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례세율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간주취득과 표준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간주취득은 정상적인 취득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아닌 뭐 이제 개수는 이제 고치는 거고요. 뭐 지목 변경, 요거는 이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 그다음에 임시응행장 뭐 이래 1년 초과는 임시검, 요거는 이제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이제 요 부분입니다. 표준세율에 마이너스 2% 적용을 받는 건데, 이거는 자, 취득은 일어나지 않는데 등기는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환매 등기나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법인 합병, 건축물 이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토지를 공동 투자하는 경우 있죠. 하나의 땅에 두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해서 이 땅을 서로 이제 각각 소유로 분할을 했을 때는 다시 이거를 이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례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분할했을 때 2.3%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특례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적용이 돼서 0.3%의 특례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는 공유 투자를 했을 때는 2.3%를 내야 되지만 공유물 분할을 했을 때는 그냥 나누는 부분이고 새로 등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0.4%의 특례세율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예시인데요. 실제 하나의 집에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자녀, 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입니다. 원래 상속 같은 경우에는 0.8%죠. 그런데 자, 이건 이제 특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8%만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특례세율로 적용을 받는 부분이니까 하나의 주택에 오랫동안 산 집을 이제 상속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특례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욱더 그냥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